이번에는 아토피 피부염은 그러면 왜 생기나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앞부분에서 교수님이 잘 설명했기 때문에 앞부분 좀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쭉 넘겨주세요. 여기서부터. 네. 그래서 그러면 과연 이 아토피 피부염은 타고나는 거냐 아니면 환경 때문에 그러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인은 요약하자면은 아직 정확한 원인은 모르지만 그 유전적인 요인과 또 환경적인 요인 이것의 그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제 발생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가설 중에 하나가 이제 위생 가설이라고 해서 이 어린 시절에 그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형제나 다른 아이들로부터 세균 등에 감염되는 것이 이 아토피의 발현을 막거나 이제 감소시킬 수 있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많거나 그다음에 좀 지저분하게 키운 아이들이 오히려 아토피가 좀 적고 또 이렇게 그 형제가 없이 아주 그 깨끗하게 키운 아이들이 오히려 아토피가 잘 생기는 걸 봐서 아마 그 어린 시절에 그 면역 그 체계가 아직 성숙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떤 그 면역학적인 자극이 돼야지만 그 면역 체계가 성숙이 되는데 그런 거에 자극이 적응으로써 그 면역의 그 성숙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되지 않냐 이런 가설이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현재 잘 알려진 거는 유전적인 요인이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공해 등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이제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생활 방식의 변화, 즉 뭐 공업화라든가 산업화, 도시화, 핵 가족화, 음식물의 그 서구적인 그런 그 음식들, 또 사회 경제적 그 상승, 또 뭐 실내외 공해에 의한 알레르기 물질의 증가 이런 것들이 모두 어떤 아토피 피부염이 그 증가되는 것에 어떤 원인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또 주거 이제 형태로 봐서도 그 침대라든가 이제 소파, 또 카펫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뭐 집먼지 들리게 이제 서식 환경 같은 것이 이제 조심되고 뭐 애완동물의 사육 등으로 여러 가지 그 항원에 노출되는 그런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먼저 그 유전적인 걸 말씀드리면은 아토피 환자에서 가족력은 70 내지 80%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모두 아토피가 있으면은 자녀의 75%에서 아토피가 생길 그런 확률이 있고요. 부모 중에 한 분만 아토피가 있으면은 반 정도의 아이들에서 아토피가 생길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또 유전적으로 완전히 똑같다고 생각하는 일란성 쌍생아사에서는 80%가 서로 아토피 있을 확률이 높고요. 이란성 쌍생아에서는 20% 정도가 두 아이가 그 아토피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여러 가지 유전자 연구가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 의심된 유전자는 있지만 아주 특이적인 단독 유전자는 지금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을 모두 이제 종합을 해보면 이 환경적인 요소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 유전자의 발현에 의해서 다인성으로 유전되는 것, 즉 환경과 다인성 유전자의 복합적인 그 차원작용에 의해서 아토피 피부염이 발생된다. 현재 여기까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아까 말씀했지만 그 외인성과 이제 내인성, 실제 아토피에 대해서 이광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외인성은 그 외부 물질에 대한 알레르기가 동반되는 경우고, 내인성의 경우에는 동반이 이제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외인성의 경우에는 이 면역 글로불린 E가 이제 증가된다는 거, 또 어떤 그 음식물이나 뭐 꽃가루 이런 거에 대한 특이 면역 글로불린 E가 발견되는지 아니면은 그 피부 반응 검사에서 이제 양성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 내인성 아토피 피부염에서는 이런 그 면역 글로불린 E가 정상 범위에 있고 또 어떤 그 특이 면역 글로불린 E가 이제 발견되지도 않고 피부 단자 검사가 이제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로서 보통 10 내지 20% 정도가 내인성이 해당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다음. 그러면은 도대체 그럼 어떤 면역 이상이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 아토피 피부염의 이제 면역학적인 이상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좀 복잡하고 그러기 때문에 너무 자세하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림프구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T 림프구하고 B 림프구 이런 세포들도 관여되고, 다음 여러 가지 항원 제시 세포라고 해서 알레르겐 항원을 제시해주는 그런 세포들도 관련되고,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면역 관련 세포들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세포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제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면역 반응이라는 것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비특이적인 선천성 면역 반응과 어떤 특정 물질에 대한 특이하게 반응하는 특이적 후천성 면역 반응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 특이적 면역 반응에는 항체를 형성하는 체액성 면역 반응과 T림프구의 반응을 유발하는 세포성 면역 반응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 아시죠? 다음 슬라이드. 근데 T림프구가 이제 관련된다. 특히 아토피 피부염에서는 보조 T림프가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연구가 있고요. 다음.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CD4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요. 여기 있다고 하는 것만 알아도 되겠습니다. 보조 T림프구에서 이제 여러 가지 면역 관련되는 물질,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패턴에 따라서 이제 1형과 2형, 이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에는 초기에는 2형의 보조 T 림프구가 주로 영향을 하고, 만성적인 경우에는 이제 1형의 보조 T 림프구가 더 우세하게 작용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 급성기의 경우, 혹은 초기의 경우에는 TH2라고 하는 2형 림프구가 이제 하기 때문에 정상 상태인 사람은 이 면역의 균형 상태가 있어서 1형과 2형이 평형을 유지하지만, 급성기 아토피 환자에서는 이 2형 면역 반응이 증가됨으로써 아토피가 이제 심해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거기에 비해서 이제 만성기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호산구, 단핵세포 이런 여기서 만들어지는 면역 물질이 있는데요. 이것이 1형 면역 상태로 이제 전환되다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다음. 임상적인 측면에서 보시면은 이 성인 아토피 환자의 한 70%는 이제 호흡기 알레르기가 있는데, 흔한 이제 흡입 알레르기로서 진먼지, 진드기, 호흡가루, 털, 곰팡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 알레르기는 나중에 박찬호 교수님께서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자세히 듣도록 하시고요. 흔한 것으로는 우유, 계란, 땅콩, 콩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이제 아토피 환자가 잘 곱는다고 아까 선생님이 해주셨는데, 90%의 환자에서 피부에 이 포도상구균, 포도알균이라는 것이 이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균들이 이제 어떤 초항원으로도 이제 작용을 합니다. 아무튼 이 아토피 환자에 있어서는 면역 반응에 특히 지연형 면역 반응이 저하되기 때문에 피부에 바이러스라든가 세균, 곰팡이에 의한 감염이 이제 증가되고 있습니다. 다음.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신경 관련 물질들이 이제 관련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하고 이 아토피 피부염이 악화되는 것과의 연관성이 이런 물질이 관련되지 않나, 이제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피부 보호막에 이상이 이제 동반되게 되는데요. 다음. 이 피부 보호막이라는 건 이제 우리 피부를 이제 구성하는 맨 바깥층에 각질세포와 이 사이를 메고 있는 세포간 지질, 기름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합쳐서 이제 피부 보호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도 지질은 이제 여러 가지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이런 물질들이 이제 주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런 구조들이 외부에서 균이라든가 물리적인 자극, 화학물질, 유해, 자외선, 수분 이런 거로부터 우리 인체를 보호하는 어떤 장벽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다음 슬라이드. 이 아토피에서는 이 피부 장벽 기능에 장애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건조하고, 그래서 이 피부를 통한 수분 손실이 증가된다든가 수분 함유량의 감소 이런 것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세라마이드라는 물질이 감소돼가지고 피부 건조의 어떤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부 장벽 기능에 장애가 있으면 주변의 환경 자극에 대해서 취약하게 됩니다. 다음.
그래서 대표적인 증상은 아까 그 여러 교수님이 말씀드렸지만 가려움증과 피부 건조, 특히 90% 이상의 그 피부 건조가 이제 동반되고 있고, 따라서 이것은 그 피부 보호막의 이상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런 증상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질 성분을 적절하게 보충하는 보습제의 사용이 아토피 치료와 그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 나중에 이제 이혜연 교수님께서 피부 관리할 때 자세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다음. 그러면은 어떤 환경적 요인이 악화시키는가? 악화 인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위 환경에 자극에 민감한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기후라든가 옷, 또 여러 가지 그 분비물이라든가 화학물질,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다음. 먼저 온도와 습도에서는 그 급격한 온도 변화라든가 건조한 것 이런 것들이 가려움증을 이제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이제 습도가 낮아서 피부가 더 건조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의복에 있어서는 그 모직이라든가 좀 거친 옷들 그리고 화학섬유, 몸에 꽉 쪼이는 옷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악화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겠고, 또 하나 알아두실 것은 세탁할 때 표백제라든가 섬유 유연제를 함께 사용하면은 이것 때문에 자극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또 새 옷에는 그 포르마린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거 세탁을 한 다음에 입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다음. 그 외에 체외 분비물 이런 것들 때문에 자극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입 주변에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침이라든가 음식물 때문에 자극 피부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 외에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 긴장이나 스트레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그 아토피 피부염이 정서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또 정서적인 문제가 아토피를 악화시킬 수 있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그 외에 이제 알레르기 항원, 음식물 항원, 나중에 이제 다른 교수님이 설명할 테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란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것이 그 원인이 된다는 여러 가지 설도 있고, 또 다음. 그렇지 않다. 왜냐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음식물에 대한 알레르기는 이제 자연 소멸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음식물의 중요성을 너무 강조하다가는 오히려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의 발육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음식물의 연관은 문제가 되는 환자들은 그 어린 아이들, 특히 영아나 어린 연령층의 심한 환자에서만 문제가 되고, 소아에서도 나이가 들수록 또 성인에서는 매우 드문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성장 문제와 관련해서 지나친 음식 제한은 문제가 오히려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다음. 흡입 항원에 대해서는 이제 3살 정도가 지나면은 음식물보다는 이 흡입 항원에 대한 과민 반응이 이제 많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 여러 가지 진먼지 진드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다음. 진먼지 진드기 항원은 한 60% 정도 피부 단자 검사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그 피부 검사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하게 다른 교수님이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다음. 또 그래서 이제 환경적 요인 중에서 이제 공해, 먼지, 먼지 진드기 같은 이런 그 생활 환경의 이제 변화가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 또 소아형 이후에 성인형으로 갈수록 음식물에 대한 거는 적어지고, 그다음에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이 전혀 없는 정상인에서도 15% 이상에서는 이런 양성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더 많은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그다음에 6번째로 그 피부 감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면역 여기 피부에 있어서는 약화되기 때문에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에 대한 감염이 잘 생긴다.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알아두실 게 이제 그 피부에는 선천성 항균 펩타이드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가지고 세균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는데, 이 아토피부 환자는 정상에 비해서 이것이 적거나 기능이 약해져 있는 그런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대표적인 바이러스 감염은 아까 여러 교수님이 사진으로 보였다시피 단순 포진 바이러스라든가 물사마귀 바이러스 등의 감염이 잘 되고, 곰팡이 감염도 잘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자극물질과 직업 환경에서는
비누라든가 용매, 세제, 화학물질의 그 자극물질의 노출 이런 것들이 악화 요인이 될 수가 있고 특히 손의 습질이 잘 동반되는데 이때에는 세제, 비누, 샴푸 같은 거에 대한 노출을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다음.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